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로 한껏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본청 소재지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본청 소재지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본청 소재지 경쟁으로 말이 많았던 재외동포청. 연수구 송도와 중구 영종, 서구 청라 등 세 곳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선택은 결국 송도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입주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이 재동포청 업무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을 볼 때 지금 송도에 둥지를 트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상 결정은 됐습니다. 시는 재외동포들의 편의성과 국제기구가 집적해 있는 송도 국제도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송도가 최적지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송도는 재외동포 협력센터 입주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과 비교적 가깝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들의 편의성이 담보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도의 우수한 정주 환경과 국제학교, 국제기구 등을 갖춘 국제도시로서의 특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인천시와 함께 청사 사무공간에 대한 입지 조건 등을 보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청라와 송도 두 곳입니다. 청라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 등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고려해 진행됐지만 재외동포청 직원이 아닌 재외동포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그동안 물망에 올랐던 영종의 경우는 외교부 실사단이 아예 다녀가지 않았던 만큼 대상 후보지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송도를 최적 입지로 보고 송도 건물 3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송도에서 실사를 진행한 곳은 미추홀 타워를 비롯해 부영 송도 타워와 인천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추홀 타워의 경우 관광공사 이전 문제로 입주가 어려워 제외됐습니다. 결국 부영 송도 타워와 글로벌 캠퍼스 두 곳 중 선택해야 하는데 시는 내부적으로 부영 송도 타워를 본청 소재지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아직 외교부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송도 국제도시가 최종 낙점되면서 영종과 청라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조성된 부천 아트센터. 이제 개관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작부터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공연이 준비된 만큼 멀리 가지 않고도 부천에서 제대로 된 클래식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 건데요. 이정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무대 후면 정중앙에 위치한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눈길을 사로잡는 동시에 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4,500여 개 파이프와 2대의 연주 콘솔.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건 전국 지자체 공연장 가운데는 처음으로 제작에만 2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파이프 오르간까지 잘 갖춰진 그런 대규모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은 그야말로 한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공연장이기 때문에 또한 부천 아트센터는 국내 음악 발전을 위해서, 국내 클래식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사용되어야 되는 공연장으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또 하나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관객이 자리할 객석. 무대를 감싸는 형태인 객석 1,400여 석은 청중과 연주자가 최대한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천장의 음향 반사판과 벽면 커튼 설비 등을 이용해 공연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나 진동을 최대한 차단했습니다. The concert hall has been designed by my team with specific sound character in mind first. We have been designed to deliver an environment that works, that has a character that we have developed with the city and the Bucheon Philharmonic over many years. And we're very excited to see it start to have performances. 전체 사업비 1,100억 원으로 지난 2019년 6월 첫 삽을 뜬 지 3년여 만에 완공된 부천 아트센터. 지난해부터 소공연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시범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19일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개관 공연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문을 열고 클래식 애호가들을 맞이합니다.
또 조성진, 조수미 등이 무대에 오르는 일부 공연은 지난달 첫 예매 당시 시작 5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클래식 공연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했지만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의 클래식홀이 부천에 건립된 만큼 내 집 근처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천 아트센터에서는 앞으로 석 달간 개관을 축하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성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 골드라인 혼잡도 문제의 대책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개통을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김포시와 골드라인 차량 기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면서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는 지역 수거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대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포시도 이날 대광위에 5호선 연장 개통이 골드라인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골드라인 혼잡도 단기 대책으로 추진 중인 70번 버스의 경우 정시성과 편의성 확보, 승객 분산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시가 옛 경인고속도로였던 인천대로를 일반 도로로 바꾸는 공사를 이달 말에 시작합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구간은 서인천 나들목부터 인천 기점까지 모두 10.45km 구간인데요. 인천시는 도로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 중앙부에 공원 녹지와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인천 기점에서 주안산단, 주안산단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2단계로 2027년까지 진행됩니다. 지난달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인천시 자율방범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출범했습니다. 법정단체가 되면 범죄 예방 순찰과 청소년 선도 보호 등 자율방범 활동 범위 안에서 경찰과 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과 함께하는 자율방범대의 시민 안전 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는 현재 3,1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려 3년 하고도 4개월 만입니다. 우리 정부가 5월 11일을 기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방역 조치는 물론이고 코로나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완화해서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이제 의무가 아닌 5일 권고로 조정됩니다. 해외 입국자에게 PCR 검사를 권고했던 것도 해제됩니다. 모든 선별 검사소 운영도 중단되고요.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앞으로는 입원 병실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나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우리나라도 이제 종식을 선언했지만 완화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고시해서 개정하기까지 각종 행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온전한 일상 회복은 규제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인천 지역 일자리 관계 기관들이 오는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대규모 일자리 채용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는 인천 지역 강소기업과 뿌리기업, 항만, 항공, 물류기업과 병역지정업체 등을 포함한 100여 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와 면접을 진행합니다.
인천시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제5회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가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50개의 팀 219명의 선수가 참여했는데요. 11일 개막 후 12일과 13일 예선전을 치르고 14일과 15일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전을 치릅니다.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 단위 양궁대회로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부평구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 동행축제에 참여합니다. 부평 깡시장과 부평 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은 10일부터 13일 사이 시장별 일정대로 동행축제를 함께 하는데요. 동행축제 기간 산지 직거래 농산물을 저렴하게 팔고 다양한 이벤트와 프리마켓, 푸드트럭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시민들을 위해 퇴근길에 배울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김선실 소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 김선실입니다. 네, 소장님. 퇴근길에 배울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계기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까?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직장인을 중심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부천시도 직장인이 퇴근 후에 쉽게 들릴 수 있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인근의 카페, 공방 등을 학습 공간으로 지정하고 야간 시간대에 평생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퇴근학습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퇴근학습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 지역의 시설주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 공간을 제공하며 학습 장소 개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제 퇴근학습길은 부천시를 대표하는 평생학습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네, 퇴근학습길 프로그램 내용도 궁금한데요.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은 삶에서 일과 학습과 여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로 힐링이 되거나 역량 개발이 가능한 내용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개강을 앞두고 23개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를 모집 중인데 약선 밥상 처방이나 페이퍼 플라워 프로그램은 건강 취미 활동에 도움이 되고 인공지능 챗 GPT 활용이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은 직무 역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시민의 자아 실현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8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에 그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천시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3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운영 시간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모두 동일하지만 그 외 장소, 기간, 준비물 등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세부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부천 시민이 가까운 우리 동네 학습 공간에서 다양한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평생학습의 가치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천시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김선실 소장이었습니다. 네, 부천 소사경찰서가 부천 남부역 일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동원해 112 신고와 범죄 발생이 빈번한 부천 남부역 일대를 순찰 구역으로 선정해서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최근 지역 내의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마약 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